엄마도 선생님이다. 엄마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오늘 목요일 밤 11시 저 이원희와 함께 하는 시간이고요. 저와 함께 하는 이 시간은 그냥 저희가 편하게 수라방이라고 이름 부르고 있어요. 수학교육 라이브 방송이거든요.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로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도형과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했고요. 혹시 지금 오늘 방송 시청하시는 거 처음이신 분들 계실까봐 두 가지 안내 말씀드릴게요. 먼저 처음에 입장하실 때에는 화면이 좀 흐릿할 수 있어요. 그건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이제 방송 시청하실 때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자체 볼륨 키를 좀 조절을 하시고, 그리고 이 하트를 많이 누르시면 어떤 분들은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좀 시청이 어렵다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하트 누르는 걸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입장 잘 하고 계신지 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입장 잘 해주고 계신데요. 저는 오늘 그 도형과 관련된 이야기 할 건데,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은 이제 유아들을 도형을 지도할 때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아들도 충분히 도형 학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아이들 지도하면서 늘 사용하는 도형 학습 교재가 있어요. 그 도형 학습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교재를 중심으로 저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요, 그 어떤 도형과 관련된 활동을 하셔도 어떤 교재로 활동을 하셔도 다 나오는 주제들이고요. 좀 턱턱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제가 다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유아들과 지도를 하실 때 약간 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 저희 노하우를 좀 공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입장하실 때 조금 이제 기다렸다가 입장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조금 늦게 입장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제가 잠깐 사진 보면서 이야기하려고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 막 예능 보면은 막 이렇게 사진 딱 보여주고 막 이름 맞추는 그런 거 하더라고요. 이제 좀 낯설실 수도 있는데 한번 사진을 준비해봤어요. 누군지 한번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한번 보시면 이름을 딱 보면 아실 거예요. 네,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한 46 정도의 나이였던 것 같아요, 이 모습은. 그리고 네, 이 사진은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사람은 아인슈타인이에요. 이제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똑똑하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조금 낯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 이 사람은요, 파스칼이라고 해요.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약간 수학 공부를 조금 하신 이제 분들은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제 기하학적인 이 도형의 많은 성질을 좀 스스로 발견을 많이 했었는데요. 특히나 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두 직각의 크기와 같다를 12살 때 종이접기로 이미 증명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 한번 보시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삼각형의 내각, 그때 4개의 그 내각이 아니라 하나, 둘, 세 개, 안에 있는 각 3개의 합이 180도거든요. 그것이 180도라는 거 이미 12살에 이미 증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두 사람과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수학 공부할 때 봤던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일종의 수학 교과서라고도 불릴 수 있는데요. 네, 이 책은 이제 유클리드 원론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지금 이제 기하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이런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지금 넣어 놓았는데요. 네,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우는 이런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은 다 이 내용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거의 100명 가까운 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시네요. 조금 더 이제 입장이 기다리면서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요즘에 매주 수요일 날마다 이 엄마표로 아이들 지도하고 싶으신 분들과 아니면 이제 선생님들하고 매주 수요일 날마다 아침에 모여서 공부를 좀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요일을 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날 수요일 날마다 이 플라토라는 교재 이용하여서 저희가 도형학습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제는 마침 뭐를 했냐면 그 선생님 한 분을 모셔서 작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마침 오늘 여러분들과 하고 싶었던 이야기랑 좀 관련이 있어서 앞에 내용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도형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도형학습 할 때는 제가 조금 갖고 계시면 좋아요, 어떤 좀 작은 상자에 좀 마련해 놓고 있으시면 좋아요 라고 늘 소개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선은 이 포스트잇은 좀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엄마의 기록 노트라고 되어 있는데,
노트를 하나 마련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그런 반응들을 좀 소소한 거라도 좀 이렇게 기록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냥 재미있게 놀아주시는 것도 좋지만 엄마표로 내 아이를 지도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설계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업에 대한 설계들 좀 이렇게 매부를 좀 해놓으시면 좋아요. 노트를 보시면 이렇게 대부분 이제 스프링 노트가 그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반 2분의 1짜리도 있고요. 뭐 이렇게 4분의 1짜리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기록하시면서 하시면 좋고, 아니면 이렇게 4칸짜리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가지고 다니는 건데, 요번 뭐 예를 7월 달이면 이렇게 사주 내용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노트는 좀 갖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고든자, 직선자, 그리고 삼각자, 모양자, 색종이. 색종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게 바로 15cm이고요. 그리고 7.5cm도 갖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초2 이상이라면 컴퍼스나 각도기도 갖고 계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색깔 네임펜 또는 매직, 색깔 마커펜, 그리고 투명한 필름지 이제 갖고 계시면 좋고요. 아이들 노트 중에 보면 이제 10칸 노트 있잖아요. 그거나 아니면 스케치북, 혹은 점종이나 격자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종이들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으세요. 이제 그런 것들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해놓으시면 도형학습할 때 두고두고 요긴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형 색종이, 도형 스티커 이렇게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입장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했어요. 이 사진을 보면은 제가 이제 도형 색종이라고 해서 문구사에 좀 큰 문구사를 가보시면 이런 도형 색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도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그 A4로 되어 있는 색종이가 있거든요. A4 색종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색상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양자, 그리고 이제 모양자도 이렇게 크기가 다른 이렇게 모양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마침 여기 앞에 잠깐 펼쳐 놓아 보았거든요. 여기 잠깐 앞에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네. 자, 여기 지금 앞에서 이게 보여드리는 내용이에요. 여기 한번 보시고 나중에 캡처 가능하시면 캡처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활동 소개하면서 이 교구를 좀 준비를 했는데, 혹시 플라토라고 하는 교재를 사용할 거고, 플라토 주머니라고 하는 이제 교구를 혹시 갖고 계시면 그걸 같이 이제 사용하시면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제가 여기 지금 선이 뭐가 하나가 있네요. 잠시만요. 잠시만 요거 수정하는 동안에 요거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아이를 가정에서 도형 학습을 할 때 그래도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활동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교구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놀이식으로 활동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저는 오늘 주로 5세부터 7세 아이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드릴 거거든요. 자, 그리고 교재를 하나 선정하여서 그냥 차근차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워크북 혹은 활동지를 하여서 어떤 낱장의 종이들을 이용하는 방법들도 있겠죠. 이때 이제 2가지를 좀 구분하자면, 지면 학습을 좀 해본다 그러면서 뭐 교구를 물론 접목할 수도 있어요. 이것들을 다 섞어서 활동할 수는 있긴 한데, 교재와 워크북 또는 이 활동지를 잠깐 구분을 해보자면, 이제 교재라고 하는 건 큰 틀에서 어떤 이렇게 단계가 좀 나누어져 있고, 뭐 1호부터 몇 호까지 이렇게 권으로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워크북이나 활동지는 좀 낱장의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보다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다 제가 전체적으로 오늘 다 짚어보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제가 그 교재를 좀 선정을 했는데, 제가 늘 사용하는 교재라서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플라토라고 하는 도형 학습지예요. 이걸 가지고 저는 수업할 때는 늘 숙제로 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어떤 내용으로 활동을 하셔도 꼭 다루어지는 부분들만 오늘 소개를 할 것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교구라든지 가지고 계신 교재랑 이제 접목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시고, 마침 플라토나 플라토 주머니가 있으신 분들은 접목하시면 되니까 차근차근 한번 봐주세요.
우선 지금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 뭐 테두리 그리기라고 해서 이 색칠한 모양의 테두리를 그리고 선이 꺾이는 곳에 점을 찍어보세요 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보기도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캐릭터가 설명도 좀 차근차근하게 지금 잘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색칠된 곳이 이렇게 있죠. 자, 그러다가 선이 꺾이는 곳에 하나씩 점을 찍으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꺾이는 부분에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점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점을 찍는 이런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할 때에도 물론 차근차근 이제 교재를 가지고 짚어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 평상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우선 어떤 생활 속에서 자주 아이들이 접하는 뭐 컵이라든지 이런 책이라든지 하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고 따라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본떠서 그려보는 거거든요. 이런 활동들 좀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모양자를 좀 따라 그리는 놀이들, 따라 그려서 뭔가 뭐 동그라미를 따라 그렸다면 뭐 표정도 한번 그려보고 이렇게 연상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활동들 이런 것들도 좀 평소에 좀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두 가지 이제 그림 준비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혹시 OHP 필름지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혹시 재본한 거 좀 가정에 있으시면 재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재본 표지가 좀 매끈매끈한 게 있거든요. 그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CD 케이스를 좀 재활용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 부분을 그림 위에다 올려놓고 따라 그리면 돼요. 이런 투명한 필름지도 그림 위에 올려놓고 좀 따라 그리면 아이들이 매우 재미있어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뭔가 본떠서 따라 그려보기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똑같이 이제 그려보는 활동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아까는 이제 꺾어지는 부분에 이제 점을 막 찍어봤어요. 그런 다음에는 꺾이는 부분에 점을 똑같이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선으로 이어보면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즉 아까는 따라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활동을 해보았다면 이제는 그 옆에서 이렇게 그림을 옮겨서 그려봐야 되는데요. 꺾이는 부분들이 이렇게 점을 찍어주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따라 그려줘야 하는데 이걸 아이가 처음에 할 때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유아들은요 뭐든 다 어렵고 좀 헷갈릴 수 있고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지도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늘 제가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저는 늘 이걸 저는 많이 생각을 해요. 뭐냐면 PT는 제가 많이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 그 다음에는 저와 아이가 같이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엔 아이가 좀 스스로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과정을 늘 거치거든요. 그럼 이제 교재에는 이런 활동들이 좀 문제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꺾어지네 이제 이런 것들 이 자리야 여기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찍어줘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선을 긋게끔 그렇게 해주면 좋겠죠. 그런 다음에 아이가 좀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활동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활동을 할 때 난 조금 이제 큰 곳에다가 좀 해주고 싶어 라고 하면 뭐 스케치북에 하셔도 좋고 종이에 뭐 전지를 깔아놓고 하셔도 좋아요. 큰 종이거든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1부터 100까지 적혀있는 이제 수백판인데요. 양면이에요.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칸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반을 나누고 뭐 엄마 땅이야 너 땅이야 이러면서 뭐 예를 들어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아이랑 그릴 때에도 이 자리부터 엄마는 시작했어. 그러면 이 자리부터 한번 그려봐 라고 해서 아이가 좀 이렇게 그릴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교재에 나왔던 대로 이렇게 점을 좀 찍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셔도 되겠죠? 지금 추천 연령 물어봐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교재는 6세, 7세 교재 위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빠르면 5세 친구들도 가능합니다. 아까 이런 백판에 있는 뒷부분은 제가 펜토미노라는 교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한 칸에 2.5cm거든요. 그래서 혹시 2.5cm의 펜토미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활동판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플라토 주머니가 있어요. 플라토 주머니를 갖고 계신 분들은 펜토미노가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펜토미노를 가지고 그냥 활동을 하셔도 되고 그 판이 같이 있기 때문에 격자 위에 이렇게 놓아가면서 활동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이용하셔도 됩니다. 여기 제가 문장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서로 일치하는 것은 서로 같다라고 제가 지금 적어 놓았어요. 무슨 말인 것 같으신가요? 뭔가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저게 뭐지? 라는 이런 느낌이 드시죠? 제가 아까 처음에 기하학 원론이라는 책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풀어보면은 이제 기하학이라고 해서 이렇게 도형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통칭해서 이제 기하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하학에서 일치하는 것은 옮겼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것이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때 5학년 2학기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합동이라는 걸 알려주거든요. 그러면서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포개었을 때 겹쳐지는 두 도형을 서로 합동이라고 합니다 라고 알려줘요. 자, 그러면 뭐 합동인 도형을 찾아봐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간단하지만, 우리 어릴수록 아이들은요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아이가 상상할 수 있게,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구라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에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아이 눈높이에 맞게끔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플라토 교재를 이렇게 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혹은 다른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개념들을 잘 설명해 놓은 칸들이 늘 존재를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뭔가 간단한 개념들을 이렇게 문장으로 간단하게 아이 눈높이에 맞게끔 잘 설명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 교재 윗부분에 나오는 이 부분들을 꼭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하단에는 혹시 플라토 교재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S단계 이제 몇 쪽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런 말을 하죠. 모양은 비슷하지만 크기가 다르면 똑같은 도형이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두 모양이 꼭 맞게 겹쳐지면 두 도형은 똑같은 모양이야. 이런 말을 해주네요. 이렇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끔 설명이 잘 나와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 다 참고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금 P단계예요. 이제 P단계 내용인데요. 이렇게 나와. 이제는 이렇게 나오죠. 크기가 같은 도형은 서로 꼭 맞게 겹쳐지지 라는 표현을 하네요. 그리고 이제 P단계는 이제 7세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크기가 다르면 서로 다른 도형이야 라는 걸 알려줘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떤가요? 크기도 좀 다르고 방향이 지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좀 다르다고 느낄 수 있죠. 근데 물론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긴 것들은 다 세모야, 세모 모양이야 이런 표현들을 해줘요. 이런 것들을 잘 눈여겨보시면서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활동을 할 때 사실은 평상시에 좀 도형을 가지고 많이 놀아주면 좋아요. 갖고 계신 교구 중에 혹시 이건 대표적인 교구 중에 이제 7교라고 하는 교구이거든요. 이제 7교 혹은 탱그램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이런 도형 조각이 있는 교구가 있으시다면 이런 퍼즐 종류가 많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일단 많이 놀아주세요. 그냥 자유롭게 모양도 만들게 하시고, 모양을 만들었다면 그 모양에 이름을 좀 붙여주는 것들을 평상시에 좀 많이 해주시면 훨씬 좋아요. 그러면 만지면서 모양도 익히고 눈으로도 익히고 손으로도 익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익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놀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검색해 보시면 무료 활동지 많이 다운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7교라고 검색을 해보시거나 하면 이런 활동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7교라고 해서 어떤 워크북을 좀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구매하셔서 그냥 낱장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4세, 5세 친구들이라면 이런 낱장들 활동지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 뒷부분에 보시면 네, 여기 이제 뒷부분 아래에 어떤 카페 주소가 나와 있을 거거든요. 여기 아래에 들어가 보시면 관련된 활동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교재로 먼저 해보기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활동지를 먼저 다운받아서 활동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플라토 주머니 갖고 계신 분들은요, 아까 교구도 7교 교구는 플라토 주머니 안에 있던 건데요, 사이즈가 좀 커요. 그래서 아이들 활동하기에 매우 좋거든요. 그래서 그 지오보드라고 하는 것이 같이 들어있어요. 지오보드는 이렇게 전판으로 되어 있는데 고무줄을 이용하여서 어떤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선으로 이렇게 그어 볼 수도 있고 끈을 이용하여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은 고무줄, 하나의 이제 원형으로 된 고무줄을 이용해서 벌려가면서 이렇게 도형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한번 접목해보면 갖고 계신 도형 조각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혹은 이 7교 조각 중 어떤 것이라도 상관이 없거든요. 딱 보여주고 본 떠서 따라 그려도 좋고요. 아니면 활동에서 한 것처럼 뾰족한 부분에 이렇게 점을 찍게 하고 조각을 뗀 다음에 아이가 따라 그려보는 그런 활동들도 해보면 좋겠죠. 그리고 저는 지오보드랑 같이 연합을 해보려고 같이 준비를 했거든요. 이렇게 지오보드가 있으면 지오보드를 주고 아이에게 한번 똑같이 한번 고무줄로 만들어 보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또 그리는 거랑 또 느낌이 되게 다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한번 해보시면 아이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일부러 칠교판에 있는 이 사각형 테두리 있는 그 판이 있어요. 그 판에다가 일부러 같이 놓아줬어요. 약간 이건 힌트예요. 조금 더 쉽게 하라고 힌트를 준 거고요. 아이가 혹시나 더 어려워한다 그러면 투명 지오보드의 장점은 이렇게 투명한 것은 굉장히 또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이제 동일하니까 위에 딱 올려놓고 아이한테 비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고무줄을 가지고 따라서 한번 해보게 하시고 다른 조각들도 이렇게 한번 활동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활동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활동지 한번 검색해 보시면 뭐 지오보드, 점판, 점종이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한번 검색어로 그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활동지들이 많이 나올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페에 들어가시면 똑같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활동지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다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뭐 숫자도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볼 수 있고요. 모양도 이렇게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활동도 한번 해보시고요. 교재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이런 거 가지고 천천히 하시면 되고요. 특히 4, 5세 친구들은 이제 이런 낮장의 활동지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것이 좋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많은 분들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대칭 활동 많이 어려워하세요. 종이 반 접어서 오려가지고 펼치는 것도 많이 해보고 데칼코마니도 많이 해봤는데 또 수학 문제 푸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칭과 관련된 활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기준이 있죠. 이게 거울에 이제 비춘 모습이에요. 그럼 이제 이 자리에 이제 거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원래는 지금 점이 2개 있기 때문에 거울에 비쳤을 때에도 점은 2개가 비춰질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의 위치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 기준에서 거울에서부터의 거리가 같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 그럼 이런 대칭 활동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뭔가 이거는 오른쪽이랑 왼쪽을 보고 오른쪽에다가 같은 위치에다가 똑같이 따라 그려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따라 그려보는 것들 좀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냥 평소에 그냥 따라 그리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격자 종이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제가 잠깐 종이를 좀 직접 준비를 한번 해봤거든요. 옆에 잠깐만 한번 보실게요. 실제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100판이고 이건 120까지 적혀있는 판인데 뒷부분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뭐 엄마가 여기에 동그라미를 그렸으면 뭐 아이는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놓아가면서 해도 되고 그림을 그려도 되고요. 스티커를 이용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조각을 준비했는데 이 펜토미노 조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뭐 엄마가 이 자리에 이렇게 뒀어요. 그럼 아이가 이렇게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두는 이런 활동들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직접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 거울놀이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뭔가를 자유롭게 막 비춰보세요. 그래서 거울에 비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관찰시켜 주시고요. 어떤 그림든 다 상관이 없어요. 어떤 그림이든 어떤 글씨든 다 상관이 없거든요. 아무데나 그냥 위에 올려놓고 관찰시켜 보세요.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렇게 다양하게 관찰을 좀 한번 시켜봐 주시고요. 혹시 이런 평면 거울이 좀 여러 개 있다 하시는 분들은 경첩처럼 이렇게 뒷부분에 테이핑을 하시면 위로 비친 모습, 옆으로 비친 모습도 좀 동시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숫자나 자음, 모음, 알파벳 이런 것들을 써서 이렇게 좀 한번 뒤집어진 모습을 좀 관찰할 수 있게끔 하면 또 아이들에게 매우 좋은 활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글씨든 다 상관이 없어요.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굉장히 다양하고 아름다운 그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재미를 좀 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냥 글씨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모습이고요. 이제 이원희의 이자예요. 제가 이원희거든요. 이자에 올려놓고 이렇게 올렸더니 마치 화난 것처럼 이런 모습이 되네요. 그래서 아이가 재미있게 웃으면서 어떤 모습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하면은 아이들이 즐거워할 거고요. 아직 글씨를 잘 몰라도 글자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려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지금 반쪽만 한번 써봤는데 나중에 비춰보면 평면 거울로 비친 모습이고 이제 리플렉터라고 하는 것에 비친 모습이거든요. 이제 부모라는 글씨가 나오네요. 이런 것들도 재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평면고 갖고 계신 분들은요, 손으로 들고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재 활동 같은 거 할 때에는 손이 좀 자유로우면 좋은데,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또 다른 손으로 쓰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 있거든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 엄마가 물론 잡아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혹시 이제 갖고 계신 것 중에 클립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쉽게 또 세울 수가 있어요. 클립 이제 가운데 부분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제 받침대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쌓기나무 좀 여유가 있으시면 쌓기나무 그냥 이렇게 붙이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워놓고 좀 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리플렉터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해요. 리플렉터는 이제 잘 친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시고, 플라토 주머니를 갖고 있어도 이거 어떻게 좀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플렉터는 거울이랑은 조금 다른 것이 이렇게 비쳤을 때 이렇게 다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모양들을 잘 관찰을 또 할 수가 있는데, 혹시 리플렉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CD 케이스를 재활용하셔도 돼요. CD 케이스는 이렇게 벌리면 잘 세워지거든요. 그럼 조각을 놓으면 그 조각에 비치는 모습이 잘 비춰지기 때문에 관찰을 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좀 그리기가 어려운 모양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리플렉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비춰지기 때문에, 거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봤다가 뭐 이렇게 봤다가 왔다 갔다 해야 해요. 근데 리플렉터는 이 방향에서 보게 되면 그대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냥 따라 그리는 것도 매우 유용합니다. 네, 꿀팁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CD 케이스, 네, 맞습니다. 자, 이러한 성질 때문에 또 어떤 활동을 하면 좋으냐면, 제가 지금 위에서 본 모습인데요. 왼쪽에는 삼각형과 오른쪽에는 사각형을 그거 이렇게 놓았어요. 그리고 나면 한쪽에서 보면 이렇게 합쳐진 그림을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재미있는 성질 때문에 또 어떤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냐면, 제가 지금 이제 저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지금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제가 좀 단발머리였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저는 이제 안경을 썼잖아요. 자, 그러면 리플렉터를 어디에다 올려놓으면 원인 선생님이 안경을 쓴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고 이제 막 관찰을 좀 시켜보죠. 그러면 잘 올리면 이런 식으로 제가 안경 쓴 모습이 완성을 하게 됩니다. 플라토 주머니에 리플렉터 받침대가 잘 빠진다는 이야기가 있으신데요. 저도 사용을 해보니까 어떤 건 좀 빡빡하고 어떤 건 좀 헐렁헐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쌓기나무 이렇게 여분이 좀 있으시면 그걸로 좀 붙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클립 있으시면 그걸로 좀 하셔도 좀 튼튼해질 것 같습니다. 그 플라토 주머니에는 이렇게 있어요. 요 부분이 지금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게 나무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좁거나 조금 더 넓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좀 더 튼튼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까처럼 그런 클립이나 쌓기나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이걸 좀 붙여놓으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이렇게 흐릿하거든요.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비닐이 다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비닐을 다 뜯어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확실하게,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그림 대박 아이디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그 플라토 주머니 안에는 펜토미노가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펜토미노에는 또 이렇게 격자판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요 위에다 올려놓고 활동을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펜토미노를 올려놓은 모습이지만, 이렇게 도형 스티커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거나 문구사에 가시면 이런 도형 스티커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럼 도형 스티커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한번 그려봐도 되고 도형 조각으로 만들어봐도 되지만, 스티커를 붙여서 모양을 만들어봐도 돼요. 그리고 이런 스티커를 이용해서 칸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교점에다가 붙여본다든지 해서 관찰도 시켜보고, 그러면 또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도트 스티커는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런 거 가지고 붙이셔도 돼요. 그럼 이제 칸 안에 이렇게 붙여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선과 선이 만나는 이 점의 교점에다가 붙여도 되겠죠? 플라토는 몇 학년이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5세부터 초등 6학년까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교재에서는요. 이제 여기 지금 제가 또 P단계라고 적어 놓았네요. 이제 권장 연령은 7세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기 지금 거울을 놓는 모습이겠죠? 왼쪽의 도형이 거울에 비친 모습을 오른쪽에 그려보래요. 이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 6세 친구들 S단계에서는 뭐 점도 찍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림을 좀 그려야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요. 거울을 이렇게 놓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관찰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관찰시켜주고 그림을 이제 그려보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관찰을 먼저 시켜놓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도 되고 아니면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확인하는 의미에서 관찰을 시켜본다든지 하면 좋을 텐데요. 저는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유아들이니까 거울 한번 해보시는 거 권해요. 그리고 그 플라토 주머니 안에는 리플렉터가 매우 유용하니까 그거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활동도 좋지만 이제 사전 활동으로 또 하면 좋은 거 아니면 아이가 너무 어려워한다든지 너무 재밌어 한다든지 하면 이런 활동지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림을 지금 완성하는 건데 왼쪽에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 지금 그림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그림을 왼쪽 오른쪽 딱 접었을 때 딱 포개질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완성을 해주시면 좋고요. 어릴수록 이렇게 좀 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림들 이미지를 먼저 해주면 좋고요. 이제 그런 다음에 뭔가 좀 이런 기하학적인 모양들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좀 더 큰 친구들이 이렇게 큰 모양도 좀 그려볼 수 있고요.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점판, 도트페이퍼, 점종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런 점종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페에도 들어가시면 이런 점종이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 그냥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봐도 괜찮겠죠. 아니면 갖고 계신 그 노트에 10칸 노트 아이들 많이 갖고 있을 텐데 그거 이용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격자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좀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봐도 되겠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렸다. 그럼 아이가 나머지에다가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모자 같아요, 자동차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어릴수록 좀 커도 괜찮아요. 초등학생도 그런데 어릴수록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떤 모양을 만들었다면 어떤 모양이야 이름 붙여보고 제목 붙여보는 거 매우 유용한 활동입니다. 이번엔 이제 겹쳐진 부분인데요. 이제 겹쳐진 부분 할 때 그 겹쳐진 순서 한번 찾고 막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할 때 이렇게 먼저 모양끼리 겹쳐진 부분에 색칠을 한번 해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지금 겹쳐지는 부분 이렇게 지금 색칠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막 좀 개수가 또 여러 개네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색칠하고 이런 것도 이렇게 한번 색칠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구 활동을 할 때 그냥 아이가 우선은 그냥 먼저 문제를 풀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어려워하면 교구를 사용해도 좋고요. 아니면 이 부분은 우리 아이가 좀 막힐 것 같은데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교구를 좀 해야겠다라고 좀 설계를 하면서 하는데 지오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고무줄로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겹쳐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지오보드 같은 경우는 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세모가 있었고 네모가 있었죠. 이 부분이 겹쳐지는 부분이야 라고 해서 마커로 그냥 색칠하시면 돼요. 마커는 나중에 그냥 물티슈나 휴지나 지우개로 그냥 지우면 지워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아이가 더 와닿을 거예요. 종이에다가 물론 설명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구체물을 가지고 활동하면 아이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또 겹치는 이제 문제 나오죠. 이런 겹치는 문제 할 때 아까처럼 그렇게 겹쳐지는 부분 찾고 하면 좋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런 모양들이 있네요. 이런 모양들이 있고 이 모양들을 겹쳐진 순서대로 한번 위에서부터 이런 조건 잘 봐야겠죠. 위에서부터 한번 그릴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겹쳐진 거 할 때는 꼭 예를 들어 뭐 아이와 엄마 손을 이렇게 한번 겹쳐본다든지 해서 이런 활동들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들을 겹쳐보는 활동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겹쳐졌을 때 아래에 있는 부분은 가려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눈으로 경험시켜 주시고요. 말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온전히 보이는 부분이 있고 가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니까 가장 위에 있는 게 지금 동그라미고요. 가려진 부분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이거예요. 자, 그럼 물론 가려진 부분은 다른 모양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이런 세 가지 모양이라고 지금 제안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이제 지문 보면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거 하실 때는요, 이렇게 색종이를 이용하시는 방법 좋아요. 가지고 있는 색종이 오려가지고 활동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그 도형 색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소개해드린 도형 색종이가 이렇게 사이즈별로 있어요. 이렇게 사이즈별로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색종이를 가지고 한번 직접 활동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네모 종이 위에 동그라미 위에 세모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활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게 겹친 다음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여기선 지금 표현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사진상으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겹쳐진 부분이 희미하게 보여요.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색종이가 보통 60g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우 얇기 때문에 이렇게 비치면 잘 보여요. 이렇게 한번 비춰주는 활동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도형 색종이 쉽게 구할 수 있으세요. 그냥 검색하셔도 그냥 뭐 쿠팡 이런 데 그냥 검색하셔도 구매 가능하시고요. 아니면은 그냥 문구사 좀 큰 데 가시면 다 있어요. 제가 이제 자주 소개하는데 특히 유아 때부터도 제가 늘 소개하는 교구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이제 보드게임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제 알록달록 첫 버전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좋은데 요 교구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카드가 있어요. 책이 있어요. 1부터 100까지 이제 100단계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100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주어진 타일들이 있고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겹치거나 돌리는 활동 가능해요. 근데 이 활동은 이제 뒤집기는 안 돼요. 그리고 타일의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내가 필요한 타일을 2개를 찾았어요. 그래도 똑같은 모양이 되려면 어느 곳을 아래에 놓고 어느 곳을 위에 두면 좋은지까지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교구는 좀 수시로 좀 시켜주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도형을 오늘 해야 하는데 뭐 아이한테 뭐 아이 숙제를 제가 채점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아이 혼자 그냥 있게 하지 않고 이렇게 1인용을 할 수 있는 교구로 저는 줘서 아이가 좀 활동할 수 있게 하거든요. 특히 도형 감각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꾸준히 시켜주는 편이고요. 이제 미션을 줘. 예를 들어 뭐 이번 주는 1부터 10탄까지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정해놓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요거는 아이가 물론 재미있어 하지만 뒤로 갈수록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려워해도 꼭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권하는 편입니다. 요거는 알록달록 첫 버전이라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칼라풀이라고 검색하셔도 되는데 이 이름들을 검색하실 때는 보드게임이라고 같이 검색어에 같이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마 잘 뜰 거예요. 이렇게 저는 좀 어려서부터 이 교구는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스위시라는 건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제품이 나온 건데 저는 이 제품이 말고 요거 말고 그 앞에 거 조금 더 어려운 거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유아들은 요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요걸로 지금 설명을 할게요. 투명한 필름지 같은 그 재질의 카드인데요.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면 겹쳤을 때 선 부분과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치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정 개수로 지금 펼쳐 놓았어요. 그럼 제가 임의로 얘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이라고 한번 약속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보시면서 딱 봤을 때 3번, 7번이 딱 겹쳤을 때 딱 선과 색칠한 부분이 딱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3번, 7번 딱 골라서 딱 겹쳐봤어요. 자, 그러면 일치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겹치면 그냥 그대로 겹치면은 요 부분과 요 부분은 지금 색칠이 되겠네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위치가 다르죠. 그래서 겹치게 되면 이 부분에 지금 그림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것을 뒤집어서 겹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맞겠지만 또 이 부분이 이렇게 또 안 맞게 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겹치기를 하면서 상상도 해보고 직접 겹쳐가면서 활동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기 3번이랑 5번 같은 경우에는요, 그대로 겹치면 색칠이 다 되어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2장으로 겹쳤을 때는 2점을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난 3, 7을 꼭 쓰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으면 일단 7번은 뒤집어서 3번 위에 그대로 겹치고요. 4번도 그대로 겹쳐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3장을 이용해서 겹치잖아요. 그럼 3점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과 게임식으로도 할 수 있고 아이 혼자서 이렇게 겹치게끔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처음에 하실 때는 겹쳐보게 하시고요. 활동이 익숙해진다라고 하면 그때에는 먼저 어떤 거라고 딱 지적하고 그리고 나서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활동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것은 당연히 직사각형, 하나의 변이 더 길쭉한 직사각형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90도 돌리는 작업은 안 되거든요. 그건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필름지를 활용해서 만들어도 돼요.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세요. 네, 필름지 이용하시는 거 매우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필름지라면 격자 형태로 하셔서 스티커를 붙이셔도 좋아요. 그림을 직접 그리셔도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2개의 그림을 이렇게 겹치게끔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다른 종이에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종이가 있다. 그러면 똑같이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좀 작게 그리신다든지 이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네, 좋은 방법이세요. 자, 이번에는요,
요것도 제가 많이 소개하는 교구인데요. 요것도 책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아이랑 같이 활동하시기가 매우 재밌고 좋을 거예요. 빙산 위의 펭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조각이 여러 가지 조각으로 형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또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방송에서 그 아까 컬러풀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제가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책이 있죠. 그럼 이 책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요. 여기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많은 타일 중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아이가 직접 찾아야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필요해요 라고 말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겹쳤어요. 그럼 같은가요? 다르죠. 이것은 순서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를 바꿔야겠죠? 이렇게 해서 겹치기 활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렇게 빙산 위의 펭귄이라고 해서 책자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활동판이. 여기에다가 책자처럼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또 이제 매력적인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지금 있죠. 약간 계단 모양 같잖아요. 그러면 이 모양을 이렇게 하면 전화기 같은 모양이 되네요. 혹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약간 의자 같은 모양도 되죠. 이렇게 좀 모양 조각을 바꿀 수 있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 할 겁니다. 하지만 좀 매우 어려울 수 있는 활동이에요. 자, 이제 겹쳐지는 부분 아까는 S단계 6세 권장 연령이 6세였었거든요. 그럼 7세 P단계에서도요.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나와요. 이번에는 겹쳐지는 부분을 따라 그려보래요. 그러니까 따라 그려보라고 해요. 그럼 이제 그렇게 이 부분을 겹쳐진 부분을 따라 그려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겹쳐진 순서대로 뭐 이제 모양 그리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도형이 겹쳐졌어요. 그 모양을 따라 그리면 이런 테두리가 나올 거거든요. 이런 테두리가 나와요. 그러면 겹쳐진 부분을 그려보라고 해요. 좀 다르죠. 비슷하지만 확장돼서 나오거든요. 문제가. 그러면 이렇게 따라 그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겹쳐진 부분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요 세 가지 모양들이 겹쳐졌는데 어떤 모양인지 알고 싶으면 이렇게 꺾어진 부분을 한번 표시해봐. 그럼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줘요. 예를 들면 이렇게 꺾어진 부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 모양이겠구나. 추리가 가능하죠.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아, 이 모양이겠구나. 이렇게 좀 추리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질문해 주신 건데요. 이거를 좀 많이 어려워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두 점을 이은 선 중에서 가장 긴 선은 동그라미 하고 가장 짧은 선은 X표를 하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등선이 있으면 이제 가장 짧은데 구분선이 있는 경우에 헷갈려 하잖아요. 그럼 뭐 중심에서 거리가 멀다. 거리가 더 멀다. 뭐 이렇게 해서 좀 길이 돌아간대. 뭐 이렇게 아이들이 좀 상상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직접 뭔가 어떤 실이라든지 끈이라든지 종이 테이프라든지 아니면 이런 모루들 이용하셔서 직접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좋아요. 구부렸을 때, 더 많이 구부렸을 때, 어떤 것이 더 긴지 이런 것도 활동해 주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 모루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간 철사가 들어있거든요. 가는 철사가 이렇게 활동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올려놓고 활동을 이제 실험을 해보셔도 좋고요. 좀 두꺼운 종이에 노끈이나 끈이 있으면 한번 올려봐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늘 도형학습을 할 때마다 특히 이제 플라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워낙 많은 분들이 그 플라토를 하고 계셔서일 수도 있는데 늘 하는 질문이 있으세요. 그래서 대표 질문을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우선은 단계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 이제 교재들이 보면 이렇게 권장 연령을 좀 적어 놓잖아요. 근데 물론 권장 연령을 따르시는 것도 좋지만 도형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단계 낮추셔도 괜찮아요. 한두 단계는 낮추셔도 되니까 이 권장 연령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적용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령이나 학년보다 한두 단계 낮춰서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진도 부분에서도 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이렇게 한 연령 또는 한 단계가 이렇게 4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워낙 쉽고 재미있게 나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계속 하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잘 넘어가게 돼요, 활동들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진도를 나가도 되는지 늘 궁금해하세요. 나가도 돼요. 나가도 되는데 단 하다 보면은 2단계 이상 앞서 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에는 좀 천천히 하셔야 되고요. 개념도 좀 정리하면서 천천히 하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2단계 이상 앞서는 상황에서 막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잠깐 쉬는 것도 괜찮아요. 이제 그러다가 사고력 수학이라는 어떤 교재 사용하시는 교재가 있던지 아니면 그 서점에 가셔서 사고력 수학이라고 하는 교재들을 좀 살펴보시면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도형 영역이 있어요. 뭐 입체 도형, 평면 도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교재들을 가지고 풀면서 좀 다지기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또 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단계가 지날수록 비슷하지만 확장되고 심화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 또 해주셔도 되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기록을 하거나 표시는 좀 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 숙제를 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제 플라토 이렇게 교재가 있으면 포스트잇을 저는 사용하거든요. 위에는 이제 숙제는 포스트잇으로 표시하고요. 옆으로 붙일 때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저는 옆으로 항상 붙여놓는 부분이 있어서 저 부분은 나중에 내가 꼭 해줄 거야 라고 좀 기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표시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5세 친구를 작년에 교구 없이 다 풀리셨대요. P단계도 구매했는데 교구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 부분은 아이가 좀 어려워하면 그때그때 가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직접적으로 그 질문을 해주신 부분들 약간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안녕하세요. 플라토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도형에 대해 공부하는 교구만 알고 있고 교재에 대해 자세히 모르겠어요. 교구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초4인데 도형 교재 풀어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보드게임 수업만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D단계 바로 풀 수 있나요? 늦지 않나요? 교구랑 같이 해야 잘 풀 수 있는 교재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늦은 거는 없어요. 괜찮아요.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저라면 교구를 좀 해봤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D단계보다는 저는 B단계나 C단계부터 하기를 권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지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점 가셔서 내용 한번 보시고 혹시 아이가 빠진 부분은 없는지 아래 단계부터 시작하셔서 다지기도 좀 하시고 미흡했던 점은 없나? 빠진 개념은 없나? 좀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수학은 그렇거든요. 도형도 그런데 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면서 하는 게 좋아요. 수학과 도형은. 그러니까 좀 낮은 단계부터 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재미있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빠르게 진도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D단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조금 낮은 단계 한번 교재 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구랑 같이 해야 잘 풀 수 있는 교재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초4이기 때문에 우선은 교구 없이 그냥 한번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막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때는 또 교구를 좀 접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사고력 수학이라고 하는 교재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으시다면 도형과 관련된 거 같이 병행해서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 방법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단계별로 1, 2, 3, 4권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S단계, P단계, A단계 각 1호 하고 그 다음에 2호 하고 3호 하고 4호 하고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당연히 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다 괜찮은데 플라토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S2에 42쪽부터 42쪽부터 만약 52쪽이다. 이런 활동이다. 그러면 P2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약간 심화되고 확장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랑 쪽수로 보면 거의 활동들이 일치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렇게 활동하실 때 특히 이렇게 좋은 경우에는 아이가 좀 막혀하거나 좀 더 이렇게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하셔도 좋은데 아이 성향을 좀 고려하셔야 돼요. 비슷한 활동이 확장되고 심화되는 건 좋지만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힘들어하는 아이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이렇게 환경을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1, 2가 평면 파트예요. 이게 평면 파트고 3, 4가 입체 파트예요. 그러니까 좀 영역을 좀 바꿔주셔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블록을 잘 가지고 노는 애들은요. 도형 잘해요. 네, 잘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블록놀이 많이 해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지금 한 권 풀고 지금 쉬어가고 있어요 라고 하셨고요.
도형 감각이 부족해서 구체물로 많이 노출해 주려는데 말처럼 쉽지가 않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 아이가 감각이 좀 부족할수록 말씀하신 대로 구체물로 많이 노출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처럼 쉽지 않네요 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좀 엄마가 좀 지쳐 있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교구로 활용했을 때, 그리고 엄마가 좀 재미있게 활동해 주었을 때 아이는 반드시 나아지고 반드시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일단 단 20분을 해도 아이가 재미있을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재미있던 기억 때문에 도형이나 수학이 재밌어지고 쉬워지기 때문에 이제 희망을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혹시 이제 여건이 좀 되신다면 뭐 영상도 좀 찾아보시고, 제가 수원에서 수요일마다 이렇게 모임을 하거든요. 혹시 이런 오프라인 모임 참석 가능하시면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과 좀 소통도 하시면서 이야기 나누시면 훨씬 기분이 나아지실 거예요. 이제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세 아이 P단계 지금 풀고 있는데요. 이 P단계는 권장 연령이 7세였죠. 다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다른 도형 문제를 찾아서 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다 괜찮아요. 일단 넘어가시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세 친구잖아요. A단계까지는 그냥 이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B단계부터는 확실히 어려워질 거거든요. 내용 개념도 많이 접해줘야 되기 때문에 A단계까지는 그냥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도형 문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 교구 활동도 좀 하고 교재 활동도 좀 하고 있는 아이라면 다른 도형 문제는 같이 또 병행해 주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4, 5세 아이도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우선은 교구를 좀 많이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냥 진도를 천천히 나가셔야 돼요. 설명도 충분히 하셔야 되고, 4, 5세 친구들은 그냥 모르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절대 답답해 하시면 안 되고요. 천천히 그냥 경험을 좀 경험을 시켜준다라고 생각하셔서 천천히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뭐 이런 교구라든지 아니면 활동지 중심으로 먼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교재가 첫 교재라면 특히나 좀 이렇게 낮장 활동지를 시작하셔서 뭔가 지면 학습에 좀 익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원 어디에 사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수원에 장안구라는 곳에 송죽동이라는 곳에서 C2M 에듀 이 회사가 교육장이 따로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저희가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지들 사용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반 카페나 뭐 그냥 온라인 사이트에서 그냥 검색을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카페 있잖아요. 거기에 다 무료로 다 받아가실 수 있게 다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혹시 아까 이제 하다 보면은 조금 더 문제를 풀리고 싶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이가 너무 재미있고 좋아하니까 조금 더 심화시켜주고 싶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이제 플러스 알파 해주면 좋은 이제 교재를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서점 가서 한번 보시면 창의력 노크라는 교재가 있고 사고력 노크라는 교재가 있거든요. 이제 사고력 노크는 사고력 수학인데 영역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 영역을 접해주시면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병행을 하셔도 좋고, 이제 하다가 조금 더 뒤에 들어가셔도 좋아요. 사고력 쪽이니까. 그리고 창의력 노크 같은 경우에는 도형과 측정 영역이 있어요. 거기에 그림자, 명화, 건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을 주제로 여러 가지 수학적인 활동들을 해요. 뭐 교과도 나오고 교구 활동도 나오고 게임식 활동도 나오고 사고력 문제도 풀 수 있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서점 가셔서 보시면 만족하실 것 같아요. 요거는 6세 이상이면은 가능하니까 한번 꼭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방송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초3 이상이시라면 그 마법의 집중해결 수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마법의 원리 연산 교재가 출판된 그 연구소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주제별로 아이들이 턱턱 막히는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모아가지고 이제 문제집을 만든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사용을 많이 하는 교재라서 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도형의 개수, 그다음에 도형 돌리기와 뒤집기, 쌓기나무 기본, 원과 다각형의 넓이, 입체 도형,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묶어놨어요. 그러면 조금 개념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사고력 문제도 있고 약간 영재교육원 수준이 어려운 문제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씩 풀고 있어요. 네, 이렇게 활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 얘기도 턱턱
꽉 막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여러 가지 입체 조각 있죠. 이런 것들과 관련된 활동, 그다음에 쌓기나무 활동은 물론 전에도 많이 방송을 통해서 하긴 했지만, 그리고 쌓기나무 활동, 도형 붙이기 활동, 여러 가지 방면에서 관찰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음에 또 그 방송을 좀 준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격주로 목요일마다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하는 시간도 있지만 전문가 분을 모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음 시간이 18일이에요. 18일 목요일 날 김성호 소장님이시라고 플라토 집필하신 분이시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많이 친숙해진 분이신데요. 하다 보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앞서 나가는 게 좀 좋잖아요. 이제 보통 그걸 선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뭐 구구단도 그렇고 약수배수도 그렇고 어리지만 차근차근 짚어주면 좋은 내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는 그냥 좋은 선행이라고 좀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 하다 보면 그런 좋은 선행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선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아이에게 좀 도움이 되는 선행일까? 어떻게 하면 나쁜 선행일까? 이런 것들을 좀 내용을 정리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또 질문이 좀 있는지 한번 보고 제가 방송을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처음 들어와 봤다는 분 있으시네요. 저 목요일날 11시에 만나고요. 저는 격주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또 항상 꾸준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도움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카페는 도치만 카페도 자료가 매우 많거든요. 근데 워낙 큰 카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가 아주 방대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자료가 좀 찾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요 교재 뒷부분에 카페 하나 소개해 놓은 지원 카페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수학과 관련된 자료들만 있어요. 교구 활동, 그리고 뭐 교재 활동, 활동지 이런 것들 많이 다양하게 자료 올라가 있으니까 내용 보시고 검색하시면 되는데, 검색하실 때 그냥 도형, 플라토, 아니면 뭐 지오보드, 뭐 7교 이렇게 딱 검색을 하세요. 그럼 관련 자료가 쫙 뜰 거거든요. 그거 이제 보시면서 아이가 좀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오늘 벌써 또 약속한 시간이 저희가 1시간 방송이거든요. 이제 훌쩍 다 지났네요.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오늘 방송 들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그럼 이제 18일 목요일 밤 11시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11시 이렇게 늦은 시간 만나는 이유가 아무래도 아이들 좀 재워놓고 좀 편안한 시간을 좀 갖는 게 이 시간대인 것 같아서 지금 방송을 잡았거든요. 혹시 조금 피곤하고 힘드시더라도 저와 함께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꼭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18일날 목요일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 저희는 또 만나도록 할게요.